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원전 강의가 있겠습니다. 자평진전이에요. 본이 8장. 논용신과, 용신과 짝을 이루는 기후를 얻고 얻지 못했을 때를 논하는 경우에. 예. 그래서 결국은 심해천 선생님은요, 이 격국론에서 조론을 꼭 강조를 하십니다. 참 특이하시죠? 물론, 임철조 임철조 선생이 지으신, 적자수천미도 역시 조를 꼭 논해요. 조후란 곧, 겨울에 태어난 나무, 여름에 태어난 나무, 겨울에 태어난 금, 일주예요. 이랬을 때 금수상관, 희경관 하고요. 또 여름에 태어나면 뭐예요? 목화상관, 희인수, 인수를 반겨요. 상관격엔 또 인수가 있어서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무 중에서 또 겨울에 어디까지예요? 인월, 해자, 축, 인, 월 4개월이에요. 해는 그래도 그런데 자축인 3개월에 태어난 간목이나 을목일주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조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자축, 해자축이에요. 금은요. 인월은 금이 약하다고 그래요. 인월에는. 목는 금, 금이 약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논명, 원문이에요. 그래서 논명을 논할 때 오직 원령으로서 용신을 위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해야 된다는 거죠. 짝을 어디다, 기후의 짝을 좋아서 참, 서로 참고해라 라는 거예요. 만약 비유해서 마치 영웅호골이 생득시기, 기시, 이 시간이 아니에요. 때예요. 계절이에요. 그래서 영웅호골이 그 계절을 얻어서 태어났다면 자연의 일은 반이요. 그 공은 배로 된다라고 해서 노력공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때를 잘 만나고 자기 노력을 잘하면 반의 때를 만났어도 노력한 것만은 배로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시, 때를 만났을 때 순하지 않으면 기재, 비록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기이한 재주가 있다 치더라도 성공은 불력이 아니에요. 불이라고 해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시울리자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면 이렇게 되죠. 아이고.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이 있어요. 그러면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렇게 쓰는 거죠. 난이도라고 쓰는 거예요. 어려울 난자 시올리, 계량도, 헤아릴 도라고 하죠. 자, 1번이에요. 때문에 시로 인수에서 인수격이 관성을 만난다는 것은 이게 뭐냐? 이른바 차위 말하는 것이다. 관인쌍전이라고 그래요. 관인쌍전이라고 그러는데, 무불 해서, 자, 이건 이중부정이에요.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런데 동목, 이게 겨울에 태어난 나무예요. 홍수, 이게 뭐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수를 만났겠죠. 비록 수투 관성, 이거 관성. 자, 목일주가 수월에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해자 축월에 태어났겠죠. 예. 축월에 태어났으면 관은 뭐예요? 목에 금이 되겠죠. 금. 예. 그러면 이게 역시 난 어렵다. 필기 반드시 귀함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금생수 수생목을 할 거냐? 안 한다. 못 한다고 쭉 설명을 하실 거예요. 대체로 금이 차가우면 물이 더욱 얼어서 얼음물은 불능생목. 예, 능히 얼음물은 얼음물은 능히 목을 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일주와 인수가 둘 다 왕하다라고 하면 투식 즉 귀, 식신이 투출하면 귀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인격에서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용지 동목, 겨울에 나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더욱 빼어나다. 그럼 이게 지금 수목상 뭐예요? 인수격이 됐죠. 인수에 여기다 화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를 해서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화를 당긴다. 그래서 이 동목이 불을 만났다라는 것은 불유, 가히 설신을 헤아릴 수가 없을수록 이것은 뭐예요? 일주를 설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즉 뭐가 좋은 것이냐? 조우로서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우로서 설신을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조우로서 좋은 것이다. 일주를 설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수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일주는 강화되는 것에 의해서 식신상관을 쓰게 돼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론 조후 용신 배 조후를 기후를 하는데 딱 하니 또 심여첨이 뭐죠? 저를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논 용신 배 기후 득실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이건 원문이고요. 자, 1번을 여기다 했어요. 이렇게 딱 해서 심해첨 선생이 말이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쭉 저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여기다 사례명절을 이렇게 가로로 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잽싸게 눈치를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두 기후 조우로는 9개가 돼서 오늘 5개를 하고요. 다음에 4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자주라고 해서요. 다행히 설하고가 평주에서 아래와 같이 예시명조를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마치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내리쓴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사주 채로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경인서부터 나오겠죠. 이렇게 가로를 썼으니까 경인부자 갑인병인이에요. 자월에 태어난 간목일주죠.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인목이에요. 그러면 이 경금을 쓰겠다 못 쓰겠다, 목체 금토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 지지에서 절대 도움이 없어서 이건 못 쓴다. 용신으로서 오직 인목 속에들은 병화가 투출을 해서 용신이 되면서 뭐가 된다? 조후용신까지 된다라는 것이죠. 조후용신까지. 이 격은 뭐예요?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에 바로 식상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일주를 설해서 반갑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얘기했듯이 조후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후용신으로서 화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용이에요. 그러면 금과 토를 쓰지를 못한다는 것은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 목, 화가 쓰는데 화를 용신으로 쓰는 거죠. 수는 쓸 수가 없죠. 목이 채니까요. 더 강해질 거니까요. 그래서 요게 바로
설하고가 설명한 거예요. 여서부터 쭉 설명한 거죠. 네, 그래서 재관이 개한신, 이게 모두 한신이다. 재성과 간성은 무소용지, 쓸 수가 없다. 그 시상에 병화가 청순하니, 네, 그래서 이 설신 일주를 설하면서 조우로서 용신을 삼는다. 소위 겨울에 먹을 쓰임이 있는 것이니 더욱 어떻게 수기가 돼서 빼어난 기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명조는 전 청나라 때 모상서의 명조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청나라니까 이게 어디서 뽑은 걸까요? 진수함 선생도 청나라죠. 청나라는 청나라니까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지만 잘 뽑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인지 맨 마지막 5번째 넣어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개를 할 거니까요. 두 번째, 자, 상관경관이라 하면 안 좋을 거겠죠. 그래서 위화백단이에요. 그런데 금수가 견지, 요게 금수로서 상관격에서 관을 봤다면, 이거 지자는 대명사라서 관을 봤다면 반대로 수기가 된다. 이 관은 곧 화예요. 아니다. 관이 불의 부상,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부자는 애비 부자가 아니에요. 저라고 해서 부사로서 가리키는 거예요. 저 상관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조우가 위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위급하다 그러죠. 그래서 조우가 위급하기 때문에 권세로서 용지, 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한마디로 주어에, 일주의 권세로서 쓰는 것이다. 상관이 대살, 관이 없이 살이 있다 해도 수시, 때에 따라서 쓸 수가 있다. 가용이다. 또, 그래서 겨울에 금을 쓴다는 것은 그 빼어난 기운이 100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100배까지는 될 수 없어요. 그냥 급해서 쓰는 뿐이에요. 뭐가 급해서요? 조우가 급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쓰려고 그러죠. 금수상관에서요. 병화를 쓰는 거죠. 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금수상관이 그대로 됐습니다. 저 조후 1번을 배드릴까요? 제가 또 프로그램에 넣어놨어요. 대운이 잘 흐르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자, 조후 1번이라고 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대운이 이렇게 하대운으로 흐르죠. 좋습니다. 요 가운데 인묘 대운이 되고요. 지금 12살 경대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좋지 않죠. 인대운이나 돼서 좋고요. 신대운까지는 좀 고생 좀 하죠. 그런데다가 이 임진대운 되면 아주 혼나죠. 계대운까지는 힘들고, 사대운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인사, 형도 되지만 그래도 인목이 3개씩이나 있어서 분명히 불을 쏘시게가 될 겁니다. 그런데다 이 사옴이 좋고요. 갑을병 좋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됐다고 그랬죠? 금세 읽고도 잊어버렸네요. 상서까지 됐다고 그랬죠? 자, 이거 했죠. 그래서 설하고가 평주를 하기를 뭐라고 또 평주를 했냐? 마치 갑신, 병자, 경진, 부인해서 이 병화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목화가 통근해서 인목에 통근을 하고요. 여기 지금 그리고요 경금 등록 좌인, 등록 좌인 했죠. 어디다, 여기다. 그러나 이거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까 은근히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좌인을 하든 뭐 하든 겨울에 태어난 경금일주는 무조건 화를 쓰라라는 거예요. 귀위 황당이라, 황당까지 됐네요. 잘 찾았네요. 적천수에서 찾았겠죠. 자, 조후 2번을 하겠습니다.
황당이면 적정수에서 찾은 거예요. 네, 그죠? 그러네요. 지금 인대원은 좋고요. 묘대원 좋고요. 이 4, 5화는 신자진 수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도 저기 인목이 태어난 시가 인시라 참 괜찮겠네요. 네. 그렇지만 좀 고생 엄청나게 하죠. 옛날에는 뭐 직업이 4가지뿐이 없어서 집안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직업도 좋아지는 거죠. 흥당이 되는 거니까요. 또 이게 조 3번을 또 하네요. 상관폐인이라고요. 이거는 상관폐인은요, 결국은 목화 상관의 인성을 차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태어난 나무를 얘기하죠. 수시가용인데 용지 쓰인다 어디에서 그것을 쓰는데 하목. 그래서 올해 태어난 간목이 분명히 이게 상관격이니까요.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요.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빼어남이 100배가 되니 화는 수를 구제하고 수는 화를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다.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적어 있는 것은 심여첨 선생이 말씀하신 거고요. 또 여기서 다시 사례명조를 설하고시가 넣네요. 조 3번이요.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진, 이목, 갑진, 정묘. 간목이 5월에 태어나서 금수가 여기 이렇게 딱 있네요. 뿌리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목체 금토 용조에서 금을 용신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사주 자체에서 좋은 것보다 대운이 살린 것이죠. 왜냐하면 5월에 태어났으니까 양년생이니까 미월이 지나고 나면 금수로 흐르니까 60년이 좋은 운이 되겠죠. 여름에 태어난 나무가 정화가 있어서 빼어나다. 또 일에서 진이고 일주가 진이고 시주가 묘라. 불이약. 일주는 약하지 않다. 충분히 상관을 감당할 수 있다. 연희. 그러나 반가운 것은 임수가 윤택하게 해주고 더욱 좋은 것은 경금, 생인, 인성을 도와주는 것이다. 관인상생이에요. 양진, 이 두 개의 진토는 설화지죠. 화를 설해서 메마름을 도와주고 있는 화의 메마름을 설하는 것이니 생금 축소한다. 배치, 딱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중하라. 위, 청, 모 관찰조라라고 해서 청나라 때 관찰사 명조라고 하네요. 조 3번을 보겠습니다. 이 대운 참 좋은 대운으로 흐르겠네요. 이렇게 대운이 흘러야만이 되죠. 조구 3번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운이라도 이 병술 대운 같은 게 만나면 힘들죠. 이거 보세요. 정화까지는 힘들고요. 이 해수도 잘못 들어오면 저 해며 목국을 이루게 되네요. 좀 안 좋고요. 자수가 최고 좋죠. 자오충으로 오화 충을 하는데 또 무자라 천국지충이 일어나네요. 임수를 극하고 자수하고 오화하고 싸움을 하면 자진수국을 해서 저 오화가 날아가니까 상관을 날리니까 좋죠. 상관 폐인이 되니까 대운에서. 그래서 이건 축대운도 좋죠. 축대운도 좋고요. 경대운도 괜찮아요. 정화가 있어서 경대운이 들어오면 좀 힘들겠네요. 그러나 저 임수와 경금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거가 들어올 자리가 있으니까요. 자리를 먼저 사주에서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들어왔어도 이렇게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게 4번째, 5번째가 한꺼번에 만들어져 있길래 5번째까지 했어요. 자, 상관용제예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상관격에 재성을 쓴다라고 하면 본래는 귀격이에요. 그러나
써. 뭐를 쓴다? 동수. 예, 겨울에 이 겨울에 수일주가 저걸 쓰겠다 하면, 즉 소부는 되지만 역시 다 불기, 귀함이 없다. 예. 그래서 동수는 불능생목 능이 목을 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설화고가 이렇게 평주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게 겨울에 동수에 꽁꽁 얼었죠. 이렇게 얼은 것이 이걸 화를 쓰냐, 재성을 이걸 쓸 수가 있냐. 참 힘든 사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수채 토화 용조에서 이 화를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이 화는 못 쓴다. 그럼 뭐를 쓰겠냐? 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쓴다? 금, 수, 목을 쓰는데 이 사주는 목이 용신이다. 해미 해서 이렇게 목이 용신이 되었다. 그래서 수목, 이거 가상관이라고 해서 재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성이 대운에 들어올 리도 없고, 명리양전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자수의 양년생이라 이거는 기껏 해봐야 해자 축만 끝나면 목화로 흐르니까 대운에서 오겠네요. 나중에 오기는. 그래서 수목 가상관격으로 해갖고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구용신으로서 한번 쓰겠네요. 대운에서 받아 먹겠네요. 한번 봅시다. 조 4번. 맞네요. 봤어요. 자, 경진대운이 지금 진토대운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제일 안 좋을 때예요. 이런 사람은 올해 물으러 오죠. 더군다나 올해 신축년이고요. 경자신축 물으러 오죠. 그러나 이것도 사화 들어오면 깨집니다. 오화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리고 미토도 이거 괜찮아요. 해면미 목국을 이루니까 좋고요. 간목 좋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화만 안 좋거든요. 신사 대운을 어떻게든지 넘겨야 돼요. 둘넷 여섯, 그렇죠. 육대운에 힘들죠. 이걸 넘겨야 돼요. 그래 좀 괜찮아질 건데 인묘는 괜찮습니다. 지금 경진대운에 와서 지금 죽을 맛이겠죠. 죽을 맛이죠. 물으러 왔겠죠. 제가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이게 이제 또라고 해서 이거 왕대섭이라는 명절이에요. 아마 설화고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왕대섭이라고요. 그래서 왕대섭의 명조다. 용화, 재성을 써서 화를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네요. 수채 토화 용조에서 토는 불용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거 화를 쓰면 목으로 다 흘러서 좋거든요. 좋아요. 그런데 왜 이 목을 못 쓰냐면 햄이 이렇게 해서 목국을 이루기 때문에 을목의 힘을 받아서 이 기토는 힘이 없다라고 해서 토는 불용한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왔네요. 화를 써서 재성을 쓰는데 역시 조우의 뜻이다. 어떤 서운, 그러니까 사주책에 말하기를 오직 수목 상관격에는 수와 목이 상관격이다라는 것은 요걸 본 거예요. 수목 상관격에는 재관 양견이 시 비를 반긴다라고 했어요. 재성과 관성이에요. 관성이란 재성은 저기 있고요. 관성은 토죠. 기실, 수목, 시, 재라. 이거 재를 좋아한다네요. 금수희 경관이, 금수희 경관과는 마땅히 분별관지라. 분별해서 봐라 이거예요. 수목상관과 금수상관은 반드시 나누어서 봐라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수목상관이 되긴 됐는데 만약 여기 목이 있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목이 돼 있으면 저 화가 좋다?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수생 목을 진짜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건 해수 속에 있는 을목이 투출해서 수목상관격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목국을 이루고 있다면
해묘미 목국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 미토가 여기서 미토가 돼 갖고요, 그럼 이거 약해져요. 그러면 이거 화 못 쓰죠. 재관을 해요. 관성을 못 쓰죠. 그래서 수목상관격은 시관, 재성 반긴다? 아니에요. 자세히 이건 수체니까, 재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월에 태어난 계수일주니까. 그런데 자기 계절에 자기가 태어난 건 사실은 조우 보는 게 아니에요. 조우란 뭐예요? 정반대되는 것이 와서, 계절에 태어나서 내가 아주 죽겠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고생스러우니까. 추워 죽겠다든지, 더워 죽겠다든지. 해월에 태어난 계수는 아무런 춥다 덥다를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계수일주인데 미월에 태어났어요. 그건 더운 거예요. 그때는 금을 찾든지 술을 찾든지 해야죠. 이거는 해월에 태어난 계수는 뭐예요? 조우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설화고가 사주 볼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오해를 일으키는 사주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재성을 쓴다? 재성 쓸 수가 없어요. 만약 여기가 목월에 태어났으면, 계수일주 목월에 태어났다? 이거 신강이라고 어떻게 해서 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약으로 돌아가죠. 저는 미월에 태어나서 아주 완전 신약이죠. 그리고 조우도 봐야 돼요. 계수가 여름에 태어났으니까요. 금수를 찾을 수밖에 없죠. 계수일주가. 얼마나 덥겠어요, 미월에. 지금 태어났는데요. 이 더 뜨거운 중복 때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가 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금수상관과 나눠야 된다. 수목상관은 재성을 반긴다. 천만에.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이거는 수체. 수가 채니까 토부터 찾아야 돼요. 토 찾고 화를 그 다음에 땜질하고요. 그 다음에 목으로서 박아줘야 돼요. 말짱을 박아야죠. 튼튼하게. 발전소 댐을 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죠. 토로 맞고 화로서 땜질해 놓고 그 다음에 말짱까지 박아 놓으면 틈실하죠. 저수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토 찾고 화 찾고 목까지 찾을 수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수체라. 자, 왕대섭의 명을 봅시다. 이렇습니다. 이건 뭐 좋을 리가 없죠. 수체인데, 수체인데 이 금수를 어떻게 지금 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미토가 되면서부터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해서 좋은 거예요. 이 오화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네요. 저 해수가 둘 뿐이라. 사화가 들어오면 사회충이 일어나서 별로 안 좋죠. 대섭씨가 언제 와서 사주를 봤는지 모르지만 전부 어려서 이렇게 고생을 한 사주죠. 수가 채니까 금수운이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대섭씨가 언제 와서 사주를 봤는지 모르지만, 좋을 때 와서 봤다면 이런 때 좋았을 것이고요. 나쁠 때 와서 봤다면 이때 봤을 것인데, 아마 이때 봤겠죠. 왕대섭의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설화고 씨가 지금 예시한 명조는 수목상관의 재성을 반긴다. 금수상관의 관성을 반긴다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설화고 씨를 흉을 봤네요.